늘어난 모공 때문에 수년간 고통을 받으면서 수백만 원 이상 돈을 투자하고도 잘 해결이 안 돼서 고민이신 분들 많으시죠? 사실 집에서 이것만 잘 지켜도 여러분의 모공 고민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피부 지식 쉽게 이해하자 피부과 전문의 문정윤입니다. 피부에 대한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가장 많이들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모공입니다. 이 넓은 모공은 피부를 지저분하고 거칠거칠하게 보이게 만들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고민일 수밖에 없는데요. 반대로 모공 하나 없이 깔끔하고 매끈한 상태는 이 좋은 피부를 만들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도 하죠. 피부과를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모공은 피부과에서도 쉽게 해결이 어렵습니다. 레이저를 많이 받는다고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돈을 많이 투자한다고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공은 원래 본인이 갖고 있는 피부 타입과 피부 노화의 정도 그리고 평소 생활 습관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 진료를 보다 보면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 모공이 더 나빠지는 경우를 정말 많이 경험하곤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모공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수 홈케어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평소 넓은 모공 때문에 고민이셨던 분들은 반드시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가시죠! 모공을 넓히는 주범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피지입니다. 피지선에서 만들어지는 피지는 모공을 통해 피부 밖으로 배출이 되는데 피지가 너무 많이 생성되거나 피지가 모공 안에 저류되어 쌓이면 자연스럽게 모공이 넓어지죠. 보통 20대, 30대에서 모공이 넓어졌다고 하는 분들의 피부를 보면 거의 대부분 피지가 주 원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피지 관리의 기본은 뭐니 해도 클렌징입니다. 모공 속의 묵은 피지와 노폐물을 말끔하게 정리해야 하는 것은 필수인데요. 하지만 피지를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생각에 피부를 강하게 문질러 세안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피부의 유분이 과도하게 사라지고 피부 장벽이 손상되면 2차적으로 피지 분비가 더 촉발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또한 통상적으로 볼부터 씻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볼보다는 피지 분비가 왕성한 T존 위주로 먼저 씻으면 누락되는 부분 없이 효과적으로 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피부는 건조해질수록 보상 반응으로 피지 분비량을 늘리기 때문에 피부가 충분하게 이 수분을 머금은 상태를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보습제죠. 항상 클렌징 이후에 바로 보습제를 바르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고요. 만약 트러블이 많이 나는 피부라면 염증 완화 효과가 있는 병풀 추출물이나 티트리 오일 성분이 들어있는 보습제를 사용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모공이 넓은 분들은 피부에 대한 지나친 관심 때문에 피부를 혹사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를 자극하는 행위는 종류에 관계없이 피부 염증 반응을 유발하여 모공을 더 악화시키는데요. 대표적으로 꼭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은 바로 피지를 손으로 짜는 습관입니다. 모공 안에 쌓인 피지가 산화되면서 검게 착색이 되면 블랙헤드로 바뀌는데요. 코나 볼에 생긴 블랙헤드가 지저분하다고 해서 자꾸 집에서 짜려고 하시는데 이렇게 피부에 강한 압력을 가하면 모공 주변의 피부 조직이 손상되면서 염증이 생기고 결국 모공이 더 커지게 됩니다. 심한 경우 흉터로 이어질 수도 있죠. 특히 코 주변은 혈관이 많기 때문에 짜면서 피부가 붉어지기도 하고 색소 침착도 더 잘 남습니다. 따라서 피지는 절대 손으로 짜지 마시고요. 미온수나 따뜻한 스팀 타월을 이용하여 모공을 열어주고 아하나 바하 성분이 포함된 클렌저를 사용하여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혹여나 일부 블랙헤드가 남아있다고 해서 다시 무리하게 비비지 마시고 남아있는 블랙헤드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다시 가볍게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피지가 많이 쌓인다고 해서 스크럽을 지나치게 자주 하거나 하루에 3-4번 이상 세안하는 것 또한 피부를 자극하고 염증을 악화시켜 문제를 일으킵니다. 얼굴이 붉어지거나 따갑거나 화끈거리는 등의 염증 반응이 생겼다면 차가운 팩이나 진정 제품을 사용하여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것이 좋고요. 증상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면 알레르기 피부염, 지루 피부염, 주사 피부염 등의 피부 질환일 수 있으니 피부과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모공이 넓어지지 않기 위해 우리가 빼놓지 않고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바로 피부 탄력이죠. 나이가 들면 피부의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등이 감소하면서 피부 탄력이 떨어지는데요. 모공을 감싸고 있는 주변 조직도 함께 느슨해지면서 모공이 넓어지게 됩니다. 40대, 50대에서 탄력 저하로 나타나는 모공은 대개 세로 모공의 형태로 나타나죠.
하지만 이미 떨어진 피부 탄력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 피부과 시술 없이 홈케어만으로 피부 콜라겐을 합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따라서 피부 탄력은 떨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 습관은 피부 탄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인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요. 일상생활용으로는 자외선 A와 자외선 B를 모두 차단하는 제품, 특히 SPF 30 이상 및 PA2+ 이상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나 계절에 관계없이 매일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평소 바르는 양으로는 자외선 차단 효과의 지속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일정 시간을 두고 덧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워터프루프 제품만큼은 넓은 모공에서는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워터프루프 제품에 포함된 실리콘 성분은 모공을 막아 피지의 저류나 트러블을 유발하기 쉽기 때문에 오히려 더 모공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우는 과정에서도 더 강하게 세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부 장벽이 망가지고 트러블과 염증이 생기기도 쉽죠. 최근에는 땀에 잘 지워지지 않는 자외선 차단제가 많이 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주의하고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다 세세하고 구체적인 자외선 차단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올린 두 영상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평소에 어떤 화장품을 쓰느냐도 모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유분이 많고 번들거리는 화장품은 건성 피부에는 좋지만 지성 피부에서는 모공을 막아 피지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화장품 성분 중 스쿠알렌은 면포를 만든다고 알려져 있어 주의가 필요하고요. 따라서 가급적 오일 프리라고 적힌 제품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다만 오일 프리 제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이 오일 프리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그 위에 쿠션이나 번들거리는 비비크림을 두껍게 바르면 당연히 모공이 커질 수 있고요. 모공을 가려주는 프라이머 또한 지나치게 사용하면 실리콘 성분이 모공 틈새로 박혀 겉으로는 피부가 매끈해 보여도 실제로는 모공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공이 넓을수록 메이크업도 가볍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화장품을 사용하더라도 한계를 느낀다면 레티놀이 포함된 화장품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레티놀은 비타민 A의 일종인데요. 피지를 줄이고 피부 탄력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입니다. 다만 처음 사용 시 자극적일 수 있기 때문에 0.2% 이하의 저농도에서 시작하여 피부가 적응이 되면 0.5%, 1% 등 점차 농도를 올려가면서 사용해야 합니다. 레티놀로도 부족하다고 느끼면 효과가 20배 이상 강력한 트레티노인 성분의 스티바 A 크림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스티바 A 크림은 화장품이 아니라 전문 의약품이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데요. 이 효과가 강력한 만큼 부작용의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지시 하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더 이상 생산이 중단된 상태라 약국에서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 스티바 A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넓은 모공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이 핵심적인 홈케어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무리 노력해도 올바른 피부 관리 없이는 절대 모공이 좋아질 수 없습니다. 모공에 고민이 있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고 실천해 주세요. 물론 이 개개인의 피부 상태에 따라서 세부적인 관리법은 달라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스스로 노력해도 잘 해결되지 않는다면 피부과 전문의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치료를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자, 오늘 내용이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피부왕정윤의 원장 문정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